부모님께 정말 많은 걸 받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받는 건 역시 DNA입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의 웃는 습관, 또 우리의 찡그리는 습관, 언어의 습관, 심지어 감정 습관까지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고통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지인인데, 제게 오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난 우리 엄마 같은 저주를 받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3번 이혼하셨고요. 그리고 유방암 판정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완치가 되셨어요. 그 친구가 3번 이혼을 했고 이번에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우선아, 불행도 유전되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예, 아니요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 나는 모래지옥 같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정말 불행은 대물림 되는 것일까? 실제 여러 연구들 중에 에이스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 17,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학대라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만성적인 가정불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성인기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우울증이 또 그리고 공황장애가 사망에 대한 그 생각, 그 자살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 조기 사망률도 높았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나 있죠. 실제 우리의 우울감은 한 40% 정도는 유전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행복감에 대한 연구도 유사합니다. 42%부터 한 55% 정도까지는 우리의 행복이 이래저래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거든요. 행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의 불행도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근데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에 갔다가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고요. 무슨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놀랍게 불행을 향해 찾아갑니다. 아, 안 왜 돼. 그러지? 신기하다. 제가 한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 연극 배우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평생 살았던 집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아유. 먹을 게 마땅치 않았고 입고 다닐 옷도 편치 않았겠죠. 학교에서 늘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연극판에 제대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연극을 하셨던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연극판은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아. 해봤어. 아이, 해봐서 그럼요. 알지. 선배가 누가 밥을 사준다 가면 미친 듯이 밥을 먹고 그 먹은 밥으로 며칠을 다시 굶고 이러길 반복하다가 이분이 연극 배우로 떴어요. 오. 그리고 유명해져서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오. 남자분인데 아내도 너무 아름답고 아이도 셋을 낳습니다. 너무 괜찮잖아요. 나도 꽤 유명세를 얻었어. 아이도 또 셋이야. 그런 상황에 삶도 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우울한 거야. 기쁘지 않아. 뭐가 있어도 즐겁지도 않고 누가 상을 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인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서 가족 경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어려워졌더니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더래요. 왜? 내게 원래 있었던 불행의 자리라서. 어머.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어요. 웃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웃을까? 왜 웃을까? 저는 불행을 안고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이게 오히려 편해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도 불행했고 저희 어머니도 불행했고 이제 저도 불행하니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행의 대물림에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뭐냐?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배워서 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무엇을 배울까? 부부 상담을 왔는데 9살짜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9살짜리가 와서 테이블 의자에 딱 앉더니 저는 숨 차서 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유 정말 이렇게 또 조금 있더니 아유 정말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 엄마가 남편 얘기하면서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아, 똑같이 담는 따라한다니까. 거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정서, 부모의 한숨을 먼저 배운다는 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대는 전의를. 또 한 가지, 우리는 불행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거나 정서로 기억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불행은 해석입니다. 불행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일부러 불행을 발췌해내는 것처럼 일부러 불행을 골라내서 내 것으로 점 찍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영역에서만 안 될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안 될 것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분이 다 부정을 뽑아내는 분들이었다면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뭡니까? 다른 걸 학습하면 달라지겠구나. 또 다른 걸 배운다면 우린 또 다른 정서를 내가 쓸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트라우마. 너무 가난했던 사람들 있죠. 너무 가난했고 너무 어려웠던 분들은 자식이 가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면 이 자식들은 부모가 어려웠던 지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삶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역전되어서 트라우마가 다른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다른 방식으로도 박일 수 있다는 거, 가시처럼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아버지는 가정폭력 또 알코올이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건사하느라 이 엄마는 늘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초주금이 돼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다시 매를 맞고 이런 집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이 아이는 6살부터 게임 중독입니다. 아유, 6살. 6살부터. 왜? 누구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요. 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이 집안, 그래서 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 구조가 불행을 첫 번째 출발점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불행을 학습시키는 부모는 따로 있을까?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어떤 부모인가? 과거를 끊임없이 곱씹는 부모. 아. 부모는 꿈꾸고 상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의 빛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전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의 불행을 끌어오고 내 불행을 또 반복하고 곱씹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미래로 가는 발걸음을 본 적이 없어서 그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행의 이야기를, 행복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계속 소환하는 분들은 행복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 방식을 반드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남 탓하는 부모님들. 다 남 탓하는 거. 물론 정신건강의 최고봉은 남 탓이에요. 남 탓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남 탓하는 분들은 결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서 나를 고치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지. 아우. 이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 상담을 해보니까 평균 아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넷이라고 보면 둘이 남 탓을 하고 셋이 있으면 그중에 하나는 남 탓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그중에 엄마 아버지 중에 꼭 한 분은 남 탓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맞아. 또 세 번째, 부정 성향이 강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안 돼. 야, 너 안 돼. 야, 너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이분들은 완벽하게 이 아이들의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이에요.
최고 아니야. 절대 저런 최악이다. 최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향을 많이 보이는 부모님들은 전반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부정성을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불행하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죠. 우린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불행의 서사를 지금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감정의 이름부터 붙여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감정입니까? 난 안 돼. 난 불행해. 나는 한심해. 내 인생은 틀렸어. 이번 생에 망했어.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건 일종의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해석이고 일종의 감정이에요. 패배감, 수치심. 감정과 불행은 다른 거예요. 감정과 불행을 혼돈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말을 많이 하나 봤더니 뭐 사랑해, 좋아해, 예뻐 이게 아니에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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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려운 가운데 나의 이 작은 지점을 발굴하는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가져가고 행복한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더라는 거죠. 또 하나, 은밀한 불행은 전문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불행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성폭행을 당했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심한 구타를 당해가지고 이 구타에 대한 흔적 때문에 걸어갈 때마다 비슷한 사람 만나면 완전 내가 뒤로 무너질 것 같아. 이런 걸 저는 은밀한 불행이라고 불러요. 이 은밀한 불행은 전문가에게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잠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가 나의 적이 되는 순간 이건 나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선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결정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심리학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결정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성격은 어린 시절 7세 이전에 다 만들어져요. 이거 가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것들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건 저는 믿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정론자입니다. 우리의 과거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과거 해야 될 인생 숙제를 뒤늦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돼요. 의미 있는 첫 번째 경험이 이 사람의 행로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늘 밝은 사람, 또 행복한 사람, 자율감이 있는 사람, 힘차게 이끌어가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을 좀 가까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립니다. 택해야 돼요. 익숙한 불행이 아니라 어색한 행복을. 내게 익숙한 그 불행을 또 한 번 익숙하다고 그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어색하지만 견뎌가면서 이 행복을 즐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어떻게 우리가 불행의 지점에서 행복으로 넘어갈까 그 방법을 앞 글자를 쭉 모으면 행복은 선택. 행복은 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작은 부분들을 움직여서 낯설지만 기분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행복을 기꺼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